금요일엔 항상 이분들과 함께 시장을 정리해야 시원하죠. 저만 시원한가요? 아니죠? 두 분도 시원하시죠? 네, 그럼 두 분과 함께 오늘 어떤 특징주가 있는지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종례까지 이어서 쭉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OX는 현대차예요. 어제 저희가 시장 반등 안에서 특히나 기아,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자동차주들의 반등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세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해소됐을까요? 두 분에게 한번 OX로 현대차에 대한 투자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선택은 O로 일치가 됐고요. 사실 아직 수급난이 해소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많이 빠져서 또 향후를 기대하고 사시는 매수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최근에 기아도 그렇고 항상 네. 방송에 나와서 떨어질 때 모아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린 이유는 현대차의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에 애플카 이슈로 인한 과열 상황에 대한 이런 매물들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고 반도체 쇼티지가 이제 해소가 될 것이다.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 확실한 거는 뭐가 있겠어요. 지금 차량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 매우 많고 대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성장률 자체가 9% 이상 넘어가고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현대, 기아 같은 경우가. 그러면 이런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해소가 될 이슈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제 오늘 반짝 올라서 내일부터 쭉쭉 이게 아니라 현대차에 대한 기아에 대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수가 있다면 또 전기 자동차, 수소차 이쪽 관련 성장성이 분명히 있는 현대차를 우리가 분명히 좋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37만 대 이상 판매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늘었어요. 미국에서도. 지금 점유율 자체가 미국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2022년까지 긍정적인 판매 궤적이 이뤄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게 변동이 있는 거죠. 연초 대비했을 때. 그럼 주가가 일단 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현대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고 앞으로 향후 실적을 바라보고 투자에 대한 의견은 제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주가가 이틀 오르고 또 이제 그다음에 떨어지면 안 좋다 이게 아니라 꾸준한 매수 관점에서 중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O로 일치가 됐고요. 오늘 불사조 대표님 좀 피곤해 보인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어디 피곤하세요? 전혀 안 피곤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피곤하세요? 예. 아, 괜히 물어봤네요. 괜히 물어봤습니다. 네. 피곤하셔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특징주 OX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삼성전자예요. 3분기 최대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주가는 상승해도 그동안 빠진 것과 비교하면 이건 거의 제자리 걸음처럼 움직이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상승 시동 언제 걸 수 있을까요? 두 분에게 OX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견 나올 줄 알았어요. 이 가격이면 그리고 그 정도의 부침을 겪었으면 이제는 사도 될 때가 모아도 될 때가 충분히 온 것 같은데 돈이 없어 문제예요. 차영 소장님. 모아야 될 때가 왔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아직도. 왜 오해요? 그렇지만 일단은 삼성전자는 그냥 여기서 안 산다, 매도 이런 의견을 드리기도 참 애매한 자리다. 이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현재 잠정 실적이긴 합니다만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영업이익이 나왔죠. 시장에서 15조에서 16조대 영업이익이 나올 것은 이미 예측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반영된 수치입니다. 물론 이제 매출이 70조를 넘어섰다라는 것은 좀 드라마틱합니다만 매출이 늘면 뭐 합니까?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에 부합했다라는 것은 그다지 매출은 중요한 부분들은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언제 오르느냐? 아무 누구도 대답을 못할 것 같고요. 백해의 무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재료든지 현재 삼성전자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만한 모멘텀은 단기에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까지 나왔고요. 외국인들의 수급, 현재 공매도도 많고요. 개인들의 신용 잔고도 많고요. 이런 것들이 현재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국 수급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꼬여 있는데 펀드멘탈로 접근한다? 펀드멘탈도 그렇게 싸다. 자신 있게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9만 전자 갔을 때 10만 전자 간다라고 봤던 뷰에 비하면 주가가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실적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반응을 안 한다? 남들만 그렇게
하고 자신만 뭐 이렇게 잘 본다 이건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미인대입니다. 남들이 저 사람을 미인이라고 인정 안 하면 내가 아무리 미인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그건 나만의 생각이다라는 걸 인정하셔야죠. 삼성전자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모가 있었으면 저는 세모를 드렸을 텐데 X 쪽보다는 5에 가까운 세모이기 때문에 5를 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 조금 인내심이 필요한 구간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O도 X도 아닌 세모 관망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내 눈에만 예뻐 보인다고, 내 눈에만 좋아 보인다고 가는 종목이 아니다. 여기에 수급들이 받쳐줘야 된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대표님도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우리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거든요. 네. 또 파운드리 사업 투자 확대를 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분명히 이 언택트 시대에서 지금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연초나 3월, 4월 됐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고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했더니 주가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4분기 실적, 내년 1분기 실적 분명히 지금보다 덜 좋아질 것이다. 그 누구도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재용 회장님이 부장님이 나와서 이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휴대폰 사업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분기상 최대 실적이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진 것은 뭐냐면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내일 당장 오르고 모레 오르고 이런 부분으로 자꾸 접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없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우리가 한 번의 고점에서 많이 매수했으면 어느 타이밍에 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급등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투자 사업이 확대가 되고 영업이익이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8년대 정도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가 나왔으니까 앞으로를 좀 기대해 보면서 저는 모아가는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보게 된다면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삼성전자가 결국은 전고점을 넘어가는 과정이 분명히 한 번은 나오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투자하고 한 비교를 해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많이 한꺼번에 많이 매수했을 때가 고점이었고 지금은 분할적으로 자꾸 매도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가격이 지금부터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의 관점으로는 계속 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5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톤은 조금 다르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오늘 갑자기 급락 나와서 놀랬던 포스코 케미칼로 정리해 볼게요. 8.87% 급락을 했고요.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고객사의 양극재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실패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또 세부 사항을 살펴보니까 일단 동사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고 또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보니까 조율하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한데 투자자는 어느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OX로 확인해 보죠. X 주셨습니다. 왜 포스코 케미칼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거면 이때가 매수 기회 아니에요? 글쎄요. 일단 뭐 저런 네. 뭐 노이즈가 일단 발생했다라는 것은 돌다리도 두들겨 가자라는 심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공방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뭐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리고 오늘 일단 수급이 좀 꼬여 있어요. 위아래로 그 꼬리를 좀 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 소음이 있는 종목을 들어가서 우리가 볼 만한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데 포스코 케미칼만 변동성이 확대됐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쉬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보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확인으로 돼서 다시 뭐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서 하는 것도 문제는 없겠지만 미리 뭐 이렇다고 해서 기회를 덥석 잡는다. 이거는 좀 조심스러울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 일단은 악재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투자 심리로도 연결될 수 있으니까 두 분 모두 다 X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앞서 차영석 소장님의 그 미스코리아 발언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저희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두 분의 미스코리아 종목은 무엇인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연 아나운서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왜 이러실까요? 네, 마감에 산다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이 정말 좋았으면 제가 더 여기서 막 할 텐데 그렇죠. 시장이 지금 보합이기 때문에 저도 선을 지키겠습니다. 정제 마진과 수소 사업 급부상이에요. 정제 마진과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군을 봐야 될지 이 키워드를 고르신 이유는요? 석유화학 제품에 지금 현재 정제 마진 석유화학
그 유가가 현재 78달러까지 올라갔죠. 네. 이러면서 정제 마진이 급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품목 2위입니다. 그래서 굳건한 산업 여군들 그중에서 대장주 한번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소사업 급부상. 오늘 또 저희도 수소주들을 다뤄보긴 했어요. 네. 근데 좀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우리가 이 이슈 가지고 들어가도 될까 의문이 좀 들긴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오늘 좀 급등한 종목보다는 수소 사업이 급부상하고 정부에서도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안에 핵심 종목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미스코리아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죠. SO일과 일진홀딩스입니다. 일진홀딩스 안 그래도 저희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고 저희가 지난번에 마감을 산다로 공략을 네. 했던 종목인데 네. 재공략할 타이밍이 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공략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좀 급등을 했었었고 네. 지금은 우리가 바닥을 다지면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 또 일진홀딩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진홀딩스가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이유가 한 달 전부터 부각이 됐죠. 왜냐하면 일진 하이솔루스의 상장이에요. 근데 일진 하이솔루스의 지분을 일진 다이아가 가지고 있죠. 70%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진 다이아가 일진 하이솔루스에 투자한 금액이 고작 80억인데 지금 상장을 해서 2조, 3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이득을 지금 챙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일진 다이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일진홀딩스예요. 그리고 일진그룹은 그동안 가지 못했던 이유가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에요. 그러니까 장남, 차남이에요. 차남은 일진 머트리얼즈, 장남은 일진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업이 탄탄한 상황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편이 됐기 때문에 승계 기업 승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이 이제는 올라갈 이유가 있는 상황이고 배당에 대한 매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진 하이솔루스 일진 그룹 자체가 신성장 동력이 있는데 우리가 수소 연료 전지 탱크 최고 기업이 일진 하이솔루스입니다. 그럼 하이솔루스가 워낙에 지금 시총이 크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꺼려질 수가 있어요. 시총이 크고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그때 가장 많이 부각이 됐던 일진홀딩스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이제 그 손자회사 일진 하이솔루스가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를 이끌고 있고 수소 경제 전환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이 정말 탄탄하게 나오는 자회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일진 전기, 알파니언 메디칼까지 갖고 있는 일진홀딩스가 연말로 갈수록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 2050년까지 수소를 100% 청장 수소로 전환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있는 만큼 이쪽 섹터는 우리가 전기차와 함께 이 2차 전지와 같이 봐야 될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않은 종목 안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그러면 이제 일진홀딩스예요. 이 외국인 비율을 보면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일진홀딩스가 외국인들이 지분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어요. 요런 식으로 매집하게 되면 보통 10% 이상까지 늘리는 경우가 많은데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역대급 손바뀜이 여기서 나왔어요. 일진홀딩스가 5천만 주 이상 거래 나온 적이 없는데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내려오고 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어디서 지금 매집이 들어가고 있냐면 지금 이 구간이에요. 그럼 같이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지금 사실 폭락 안 한 종목 없죠. 근데 아직까지도 정배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자체를 저는 이 가격이면 종가에 충분히 베팅 해볼 만하다 말씀드리겠고 시간의 문제지 저는 전고점 이상을 뛰어넘을 종목으로 보고 있으니까 매수가를 이 가격으로 보시고 손절가 자체는 사실 6,600원인데 좀 짧아요. 사실 저는 6,000원 정도로 그냥 보시고 이 가격 언저리에서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종목이고 전고점 이상이 넘게 되면 다시 한번 목표가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차영조 시장님 정제 마진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SO일을 꼽으셨습니다. SO일 언제까지 또 좋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SO일이 최근에 주가 조정을 한 3일 정도 받았어요.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가 살아있는 모양에서 조금 조정을 받은 것은 현재 시장의 영향이다라고밖에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유가가 좀 탄탄하죠. 탄탄하고요. 현재 우리는 이제 정제 마진 싱가포르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차트를 보면 아직까지 우상향하는 모습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 오늘 중국 증시 좋았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살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제 마진에 대한 기대감 살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10만 6천 원대 가격대에서 현재 오늘 종가가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2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0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10만 원, 목표 주가 12만 원, 정제 마진에서 골랐습니다. 두 분의 마감 종목도 저희는 매수를 해봤고요. 하루를 정리해 볼게요. 이번 주 힘들었지만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아쉽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대표님? 사실 이번 주 주초만 해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주가들이 정말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할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테이퍼링이 빨라질 우려가 있고 국내 증시는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도 지배적이지만 이런 부채 한도 협상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잘 되고 테이퍼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현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아직까지도 대형주가 한번 반등을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대형주가 일단 1차적으로 반등을 한 다음에 또 뭐 그다음에 조정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지 아직까지는 반등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고 중국 증시 견조한 상황이고 글로벌 증시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너무 가격 조정이 심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뭐 우리가 이 양시장에 대한 외국인 기관의 매도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데 어느 정도 이런 공매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본다면 바이오 종목이 좀 매도가 좀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2차 전지 쪽도 사실 오르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PMT 같은 기업들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거든요. 거기도 이제 사실 목표가가 굉장히 큰 기업으로 기관의 외국인들에 관심이 보이는 종목이니까 주도주는 2차 전지를 일단 보시고 수소나 전기차 보시고 또 자동차주가 현재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자동차주 중에 뛰어오르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쪽 보시면서 그동안 많이 빠졌던 우량주 같은 경우도 이제부터는 좀 보면서 한 두어 달 정도는 큰 문제 없이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윤수 수장님의 마감 종례도 들어볼게요. 예, 일단 뭐 시장의 하단이 어디인가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당분간 저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동평균선을 다 깼기 때문에 어디가 하단이다라고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어제만 하더라도 시장이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만 상단이 막혀 있는 모습들 보였고요. 오늘도 그 상단을 뚫어지지 못하는 이틀 연속 상단이 막혀 있죠. 그렇게 된다면 다시 재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아시아 증시에서 유일하게 빠지고 있다는 점이 국내 체력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반등의 기술적 구간에 현재 지금 들어가 있다, 테스트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너무 예단하지 마시고요.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갈 수 있으면 늘려가고 소중한 현금이 있으시다라면 투입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 너무 싸졌다라는 인식보다는 지금은 시장이 과연 어디에서 하락이 멈추느냐 그걸 확인할 때까지는 좀 지켜보자.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 증시에서 사실 그동안 연휴 때문에 열리지 않았던 중국 증시가 오늘 열리면서 하락하면 우리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텐데를 걱정했는데 오히려 상해 종합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그렇죠. 그를 따라가지 못하고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체력이 약해졌다라고 방증하는 걸까요? 헝다 문제라든지 전력 문제 다 해서 우리나라 증시 빠지게 하고 자기네만 올라가니까 상당히 좀 얄밉죠. 예. 근데 어쨌든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을 그런 이유가 왜 있는가를 살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종례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